저번주 목요일이 집합의 연산 첫 번째 컨텐츠였고, 이때 합집합이라는 연산과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다뤘어요. 오늘은 무엇을 다룰 거냐, 여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이랑 차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을 다룰 거예요. 자, 여집합이랑 차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은 사실은 둘이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여집합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건 하나당 집합 하나를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있죠. 지금 조건 얘기를 먼저 할게요. x는 자연수이다라는 조건을 먼저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갈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조건이 맞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집합으로 만든 것이 진리집합이라 그랬어요. x는 자연수이다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묘사를 해보자면은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이 x는 모두 자연수인 그런 집합이다. 그리고 이 집합은 실제로 원소들을 나열을 하는 방법으로 묘사를 해보자면은 이런 집합이죠. 1, 2, 3, 4, 5 이런 숫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이랑 논리합, 논리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뭐 합집합, 교집합에 해당하는 집합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저번주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번주에 설명을 드릴 거는 부정연산에 대응하는 집합의 연산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조건을 제가 P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자 P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라지 P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대문자 P. 자, 그러면 부정연산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P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었고, 물결 표시 P, not P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x는 자연수가 아니다라는 조건이겠죠. 요거 역시 x의 값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됩니다. 요거의 진리집합이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되는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합 안에 들어갈 대상이 있을 텐데 그 대상들은 자연수가 아닌 것들이어야 돼요. x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 조건에 걸리는 숫자들은 정말 많죠.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고, 0도 있을 거고, 뭐 마이너스 5분의 4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자연수가 아닌 거면 많죠. 지구도 자연수는 아닐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태양도 자연수는 아닐 거고, 텔레비전도 자연수는 아닐 거잖아요. 또 저 자신 조조화사도 숫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자연수도 아닐 거라고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끊임없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에 들어갈 대상에 약간의 조건을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연수가 아닌 숫자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지금 숫자가 아닌 이런 이상한 것들을 빼는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자, 전체 집합이란 무엇이었는지 복습을 잠깐 해봅시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주제에 걸맞는 대상들, 그 대상들을 전부 모아놓은 게 전체 집합입니다. 영어로 바꾸면은 유니버셜 셋이 돼요. 그래서 전체 집합을 저희가 U라고 앞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라는 이 영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은 전 세계의 뭐 우주의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한 걔네들만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세상을 지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집합을 먼저 설정을 해주려고 해요. 전체 집합을 정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자연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0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집합이죠. 얘를 우리가 전체 집합으로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들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구나 뭐 태양, 텔레비전, 뭐 저라든지 이런 괴상한 대상들을 빼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0.7이나 마이너스 5분의 4라든지 뭐 이런 숫자들도 다 같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정수였던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그리고 조금 더 있긴 할 거예요. 뭐 마이너스 3이라든지 마이너스 4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건데, 이걸 정리하면은 전체 집합이 정수일 때 x는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은 엄청나게 작은 수들이 이미 많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세어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이제 1, 2, 3, 4, 5 이렇게까지 쫙 적어 나가면은 정수가 되죠. 근데 1부터는 자연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뺍니다. 자연수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수 1, 2, 3, 4, 5는 다 빼야 돼요. 전체 중에서 자연수인 것들을 다 빼놓은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P 집합이랑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걸 우리는 P의 뭐 C승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만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은, 부정연산이라는 거는 명제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 연산에다가 붙여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항이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단항연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명제를 2개 붙이는 이런 거 있죠. P 곱하기 Q 이런 거는 항 2개를 써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항연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도 다 숫자 2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니까 이항연산이고요.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로 만드는 이런 행위들은 단항연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또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차집합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디스 워 오브 마인 게임을 제가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계 부품이 있고요. 그다음 곰돌이 인형이 있고요. 보석이 있고요. 잡동사니가 있고 목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거래를 하러 온 생존자는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잡동사니를 가지고 있고요. 기계 부품을 가지고 있고요. 채소를 가지고 있고, 생고기를 가지고 있고, 붕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한테 지금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플레이어 A라고 하고요. A가 가진 물건들의 집합을 라지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생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집합을 B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B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한테 없어서 지금 내가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소라든지 생고기라든지 붕대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제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모아놓는 집합을 B에서 A에 있는 원소들을 뺀 집합이죠. B 빼기 A라고 마이너스의 의미가 집합연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뺀다는 의미의 차집합이라고 용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B 빼기 A라는 집합은 B에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A에 있는 아이템들을 싹 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A에만 있는 곰돌이 인형이나 보석이나 목재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따로 뭐 마이너스를 붙여서 포함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입장일 때 차집합을 생각하기가 되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빼기 A를 제가 방금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요. B에 있는 것들 중에서 A에는 없는 것이죠. 요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번에 이제 명제연산에서 나왔던 논리 곱이죠.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에 있고 A에 없는 것,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죠. X는 B에 있는 것 중에 A에는 없는 것이다 라는 조건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X는 B에 있는 것이라는 조건이랑 X는 A에 없는 것이라는 조건을 곱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집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B에 있는 것이라면은 우선 집합 B
B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A에 없는 것,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A에 없는 것을 아까 우리가 배웠던 여집합이라는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B차집합 A라는 새로 발견한 이 연산은 사실은 교집합이랑 여집합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B차집합 A는 B교집합 A의 여집합과 같더라. 오늘은 이제 9시가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오늘 한 거 2가지밖에 없어요. 여집합이랑 차집합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에 이제 대학에서 다루는 집합의 연산들을 2가지 정도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하고 함수 얘기를 할 때도 또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